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전통적인 트라토리아. 바쁘게 서빙을 하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파스타와 와인 대신 빨갛고 매운 양념이 범벅이 된 익숙한 요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쪽에서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중년의 남성. 과연 그들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 근처에 있는 트라토리아의 후계자 마르코입니다. 저희 가문은 이 지역에서 100년 가까이 전통적인 이탈리아식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 가게를 이어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만의 색을 담은 독창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싶었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영화와 예술을 사랑했지만 그것만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가게를 이어받아 전통을 지키길 원하셨죠. 아버지의 기대는 항상 무겁고 그 책임감을 떠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르코, 이 트라토리아는 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네가 이걸 이어받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겠니?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저를 압박했고 처음에는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해 저는 더욱 다른 길을 찾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결국 다른 꿈을 꾸는 동안에도 이 가게에서 자꾸 일손을 돕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따분한 일상의 변화가 온 건 어느 한 영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랑,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죠. 이 영화는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그때 알았고 기생충이 왜 그토록 찬사를 받는지 그제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탄한 점은 뛰어난 이야기 구조와 깊이 있는 사회적 메시지였습니다. 영화의 긴장감과 유머, 그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이 영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문화적 깊이와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동경을 느끼게 되었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의 경제 성장 또한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강한 의지와 단합된 정신력으로 이런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를 넘어서 한국의 강력한 민족적 역동성과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연달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영향력이 단순히 아시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니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와인과 음식을 함께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조합이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았죠. 이 점이 제게는 꽤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한국인 손님들이 닭 요리에 맥주를 찾았다는 것이 기억났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못마땅해 하셨죠. 닭 요리엔 와인이지 맥주와 함께 먹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합이냐?
우리 가게의 전통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시며 그들의 주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닭을 와인이 아닌 맥주와 함께 먹는다니 특이한 조합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이태리에서는 보통 닭 요리에는 와인이 잘 어울린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즐기는 방식이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그분들의 특이한 취향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단순 음식의 조합을 넘어 한국의 문화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관광객들이 또다시 치킨과 맥주를 함께 주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문득 궁금해졌고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왜 그렇게 자주 함께 드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손님들은 웃으며 답해 주셨습니다. 아, 그건 둘의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치킨과 맥주는 맛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맛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와 의미예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사실 한국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게 거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어요. 서로 가까운 사람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그 순간을 즐기는 게 중요한 거죠. 치킨과 맥주를 결합한 치맥이라는 단어도 있는걸요. 그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치맥이 단순히 음식의 조합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문화적 상징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신기한 조합으로 전통적인 우리 가게를 젊은 감성으로 바꿀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조합이 피렌체의 관광객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집하신 전통적인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전통을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전통이야말로 가게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며 변화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면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찾는 이유가 사라진다며 치킨과 맥주의 조합이 피렌체의 전통적인 이탈리아 음식 문화를 훼손한다고 반대하셨죠. 게다가 아버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예전부터 그가 겪었던 일부 한국인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이 그리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음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가족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셨고 저는 그 전통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고 싶었기에 서로의 입장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느꼈던 불편함은 몇 가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몇 년 전 가게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저희 트라토리아를 찾아와 식사를 시작했는데 주문하고 나서 음식을 먹는 내내 크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테이블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전통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계산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서 팁을 전혀 주지 않고 떠났고 그에 대해 아버지는 유럽에서 식사 후 팁은 예의인데 그것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아버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진 것이죠. 아버지는 그들이 이탈리아 전통 음식과 문화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식사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며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죠. 게다가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젊은 관광객들이 맛집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새로운 메뉴를 만들면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게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정이 많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건 기본이야. 그게 그들만의 문화라면 그 문화대로 존중할 수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팀 문화나 대화 방식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아버지께는 그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 몰래 틈틈이 치맥을 가게에 접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난 후 빈틈을 이용해 한국식 치킨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한국에는 치킨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서 그중에서도 어떤 종류가 피렌체의 관광객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반응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치킨이 단순히 튀긴 닭고기일 뿐만 아니라 양념이 얼마나 맛있고 그 종류가 얼마나 다채로운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매운 양념, 간장 양념, 달콤한 양념까지. 맛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킨 자체뿐만 아니라 맥주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메뉴도 만들기로 결심했죠.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다양한 치킨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피렌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어떻게 그 맛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 레시피를 적어놓고 이를 어떻게 우리 가게 메뉴에 맞게 변형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죠. 맥주와의 조합을 생각하면서 치킨을 단순히 튀기고 양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맥주와의 세트 메뉴로 구성할 방법들을 떠올렸습니다. 극한 직업과 같이 치킨집이 배경이 된 한국 영화도 찾아봤는데 정말 흥미로웠고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또한 피렌체에 있는 한국 식료품점에서 몇 가지 재료를 구입하고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툴러서 양념이 과하거나 튀김이 너무 바삭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차 그 맛을 맞춰가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고추치킨 등의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고 맥주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세트 메뉴로 구상했습니다. 메뉴판을 수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대를 책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렇게 제가 준비한 치맥 메뉴는 처음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실험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그 과정이 스스로 점점 재미있어서 더욱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가게에 오셨을 때 저는 준비한 치맥 메뉴들을 차례차례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메뉴는 단순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치킨과 맥주 조합을 넘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저는 하나씩 메뉴를 소개하며 주로 구운 닭 요리를 고수하던 가게의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양념치킨, 간장치킨, 매운치킨 등 다양한 스타일로 맛을 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맥주와의 조화를 고려해 이 치킨들을 각기 다른 종류의 맥주와 함께 제공하는 세트도 준비했어요. 이걸로 사람들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이 가게에 필요한 메뉴가 맞냐? 난 아직도 그게 우리 가게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메뉴가 단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를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메뉴를 통해 단순히 치킨을 파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식 트라토리아에서 즐기는 한국의 맛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설명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이걸로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거라는 거냐?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피렌체에는 최근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곳에서 치맥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들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할 기회가 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맛있게 먹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 점차 사람들이 이 메뉴를 찾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직도 그게 우리 가게에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야, 마르코.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역사야. 그걸 그렇게 쉽게 바꾸고 말 수는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고 눈빛은 냉철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새로운 시도가 결국 우리 가게의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꼭 지켜봐 주세요.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이 메뉴로 가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볼게요. 우선 한번 해보자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결국 신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떨렸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정말 통할까? 아니면 아버지의 경고대로 큰 실수로 돌아갈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신메뉴를 선보이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준비한 메뉴들이 이제 손님들 앞에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반응이 어떨까?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저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지만 말없이 그의 불안한 눈빛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작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피렌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기회야.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신메뉴인 치맥 세트를 시킨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였죠. 한국인 손님들은 치맥을 피렌체의 야경과 함께 즐기다니 정말 대박이다라고 말했고, 한국인 손님들이 이렇게 감탄할 때 저는 잠시 멈춰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들의 흥분된 표정과 웃음 속에서 내가 한국의 맛을 이곳에 가져온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건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이태리 음식이 조금 느끼할 때도 있었는데 매운 양념치킨을 먹으니 너무 좋아요. 라며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현지인들도 덥고 흔하지 않은 조합인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네요. 그리고 닭 요리가 이렇게 변모할 수 있다니.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놀랍고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작은 변화가 이탈리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니 이 메뉴가 단순히 제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말 한마디가 저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그저 이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지켜보시며 과연 이게 정말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고 계셨지만 손님들의 반응을 보고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의 한국인 손님들이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시간대 주말 밤에 찾아온 손님들로 대체로 활기차고 말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손님들을 굉장히 불편해하셨죠. 하지만 그날 이 한국 손님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대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고 음식 준비가 조금 늦어지자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해주세요.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고 매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그러한 편견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죠. 또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 그들은 적당한 팁을 남기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해요. 그 말은 아버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며칠 후 그 손님들이 또 한 번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여행 기간 중 무려 2번이나 방문해 주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제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서비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전체 요리와 함께 유기농 와인 한 잔을 선물로 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저희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여행 중에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손님들은 아버지의 친절한 마음에 매우 감동하며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에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변화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는 더 이상 한국 손님들을 단순히 불편한 존재로 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하게 된 거였어요. 그날 가게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으며 아버지의 표정에도 작은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치맥뿐만 아니라 이 식당의 전통적인 음식 또한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이태리의 전통과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결합한 방식이 정말 대단해요. 휴가가 짧아서 아쉽지만 다음 휴가 때도 꼭 놀러 오겠습니다. 손님들은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감사합니다라는 한국말도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서투른 발음으로 그들의 말을 따라하셨을 때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와 손님들 사이에 생긴 작은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투른 언어와 웃음으로 서로의 문화가 조금씩 교류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도 그런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아버지와 저는 함께 여러 번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그들에게 익숙해지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도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피렌체의 전통적인 식사 외에도 치맥 세트를 즐기며 자신들의 고향에서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도 기쁘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가게가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인 관광객들이 여러 명 왔고 그들 중 한 명이 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이 전통적인 이탈리아식 식당이라 들었는데 치맥도 이렇게 맛있게 나오네요. 이 식당에서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 속에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이 멋있어요. 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 나라만의 맛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맞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직접 메뉴에 한국식 치킨과 맥주 세트를 추가하면서 그들만의 비법 양념을 조금 더 이탈리아식으로 변형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동시에 저희 가게의 새로운 도전을 상징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저 고집으로 가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가게의 미래를 생각하며 새로운 메뉴와 아이디어를 도입하려고 하신 것이죠. 이렇듯 가게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전통과 현대,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인 손님들이 오시면 더욱 친숙하게 대접할 수 있게 되었고 현지인들도 그 맛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특이했던 한국 문화였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주는 독특한 즐거움과 매력을 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단지 음식의 맛이나 조합을 넘어서 사람들이 맥주와 함께 치킨을 즐기며 나누는 대화와 분위기, 그리고 그 순간의 즐거움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문화가 주는 따뜻함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저희 가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결국 가게와 가문의 미래를 이어주는 열쇠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이 가게를 지키며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시대에 맞는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해요. 우리 가족이 이어온 이곳에서 손님들이 즐겁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제 이곳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한국과 이탈리아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저희 가게에서 독특한 조합을 요청하는 한국 손님들이 안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 몰라요. 언젠가 저도 꼭 한국에 놀러가서 더 많은 문화적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 간단한 한국말도 아버지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한국은 이제 저에게 소중한 나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렌체에 놀러 오시면 저희 가게에도 방문해 주세요. 네, 저도 치킨 참 좋아하는데 이 사연을 듣고 있자니 치킨이 갑자기 무척 먹고 싶네요.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저녁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치킨 어떠세요? 더욱 즐겁고 감동적인 사연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